안녕하세요. 시사건거리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기자회견 이후 달라지고 있는 여론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고소인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이 나온 이후로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포렌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포렌식은 증거가 지워졌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하드를 복구하는 기술, 이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이 고소인 측에서는 고소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의 휴대전화에는 증거가 없었다, 복구를 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4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고통받은 사람의 휴대폰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4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면 포렌식을 했어야 했나,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었을 텐데 좀 삭제됐다 하더라도 4년입니다. 근데 포렌식을 해서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고소인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이 양반이 등장하는 것이 쎄합니다. 이분은 화해치유재단 이사였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뭡니까? 박근혜랑 아베가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위안부 이야기하지 마라, 억지로 만든 그런 단체 아닙니까? 여기에 이사를 했었던 사람. 자, 이분의 인터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위안부 얘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해치유재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대행해주는, 돈 받고 대행해주는 한국의 단체가 화해치유재단이었습니다. 거기 이사를 했었던 사람이 이 고소인의 법정 대리인으로 나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자, 이게 어제 증거라고 내민 사진입니다. 텔레그램 비밀방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은 아무런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저 장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커뮤니티에 나오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제목이 디카프리오 그렇게 안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비밀 대화에 초대하였습니다. 단대단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서버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증거라고 제시했었던 사진은 이렇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이 네티즌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맨 위쪽이 김재련 변호사가 증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비밀 대화를 시도해 봤다. 이렇게 두 번째 사진 위에 최근에 접속함이 있고, 그 김재련 변호사가 보여준 이미지에 있는 그 메시지가 뜹니다. 비밀 대화에 초대하였습니다. 저런 메시지가 뜨는 화면이 나오죠. 자, 대화를 시작하니까, 비밀 대화를 시작하면 아까 나왔던 메시지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김재련 변호사가 증거라고 내민 저 이미지는 비밀 대화를 하지 않은 이미지라는 겁니다. 저 안에서 비밀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저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디카프리오 너 이렇게 안 봤는데 라는 이미지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내가 비밀 대화를 시도했었다 라는 증거 이미지를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저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접속은 했는데 대화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제시하고 있는 저 이미지는 전혀 효력도 없고 의혹만 증폭시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언론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고소인 말고 또 다른 고소인 여러 명이 있다, 이렇게 고소인이 직접 밝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짜죠. 고소인은 한 명이고 다른 피해자는 없다고 고소인 대리인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SBS 가짜뉴스. 중앙일보에서 서울시장이 피소된 것을 청와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대변인을 통해 피소 사실을 통보받은 적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핸드폰을 통째로 맡겼고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하여 증거물 다수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역시 가짜입니다. 통째로 제출하지 않았고요. 고소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자회견과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통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자, 진해원 검사도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재밌는 글이 올라왔는데, 자, 진해원 검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소인에게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됩니다.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 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큰 차이는 형사는 자기 비용 안 들여도 국가가 다 알아서 진행하지만 민사는 소제기 단계와 사실조회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패소할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실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쯤 되면 좀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고소인은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2차 가해다 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겁주지 마시고 빨리 진실을 밝히셔서 본인의 명예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는 여론재판으로 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의심을 자꾸 하게 될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 본인들은 또 2차 가해다라고 또 주장을 할 것이고, 이 얼마나 사회적인 낭비입니까? 우리 해야 될 거 많잖아요. 이제 4년 동안 고통받은 그것 그대로 진실을 밝혀주시면 저희도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 고소인에게도 그렇게 즐거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빨리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시끄러워질 것이고, 이것은 국력의 낭비입니다. 하루빨리 본인이 받았던 그 고통 밝혀주시면 저희가 곁에서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